1부에서는 공개매수의 사례와 유형 및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공개매수의 케이스 스터디와 법 개정에 따른 공개매수 발생 가능 기업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좋은지는 공개매수하는 쪽의 입장을 잘 봐야 합니다.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꼭 반드시 해야 하는지 분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17년에 코엔텍의 공개매수를 공시했던 맥쿼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7년 7월에 4,730원의 가격으로 2,100만 주의 공개매수를 선언하였는데 그 결과는 응모율 15.9%에 불과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코엔텍의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였고 맥쿼리의 자금력을 봤을 때 추가 공개매수의 가능성을 엿본 것입니다. 그래서 맥쿼리는 11월에 다시 2차 공개매수를 선언합니다. 이때 목표 수량은 1,500만 주였고 공개매수 가격도 5,500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응모한 주식수는 900만 주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최초에 목표했던 수량의 60%를 확보한 맥쿼리는 더 이상 공개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1년 뒤에 주가는 7,000원 그리고 2년 뒤에는 13,000원까지 치솟으면서 맥쿼리 입장에서는 싸게 지분을 매입한 게 되었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지분을 빼앗긴 꼴이 되었습니다. 22%의 양도소득세와 0.5%의 장외증권 거래세까지 내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도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장 폐지 목적의 경우 9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강제로 상장 폐지가 되어 자칫하다간 비상장 기업의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적립매매 기간을 주고 그 후에도 공개매수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기업도 알박기 방지를 위해 이후 추가적인 공개매수는 없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과 최대 주주의 자금력과 의지를 분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매수가 예상되는 기업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공개매수는 대단히 보안이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아는 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고 미공개 정보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다만 두 가지 법 개정으로 인해 공개매수가 가능한 기업을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법안은 자본시장법입니다. M&A 과정에서 지분의 25% 이상을 인수할 경우 50% 플러스 한 주까지는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법을 악용하여 알박기하는 소액주주들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주주 인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까지만 공개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적용을 가정하여 종목을 찾아본다면 그 조건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진행 중이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5%에서 50% 사이에 있는 기업이 해당될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휴젤과 하나투어, 그리고 정부 지분 매각을 밝힌 한국항공우주와 HMM이 최대 주주 변경 후에 50% 플러스 한 주까지 공개매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HMM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까지 합산하여 매각하면 40.6%가 되고 전환사채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현대퓨처넷도 리스트에 있는데 이것은 M&A는 아니지만 유형 2 혼자 먹기에 해당합니다. 현대홈쇼핑이 합병하거나 공개매수 후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분율이 연초에 67.8%였는데 장내 매수를 통해 71.1%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시총이 3,500억 원인데 보유 중인 수년금과 금융자산이 6,3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율 95%까지 약 1,000억 원 정도 자금으로 공개매수를 하게 되면 이 막대한 현금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매각하거나 최대 주주가 미리 25% 이하로 지분을 쪼개어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여당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금융위 제출안이고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써서 정부의 눈밖에 나거나 시장에서 양아치로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세법 개정안입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법인세법을 보면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종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내 법인의 배당재원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뒤의 세후소득입니다.
근대 배당으로 분배했다고 하여 이것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주주들에게 다시 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면 한 번의 소득에 두 번의 세금을 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입금 불산입은 지분율에 따라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그리고 지주회사와 일반회사로 구분되어 달랐는데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통합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입금 불산입률 100%를 받았던 지주회사 중에 자회사 지분율이 40%에서 50% 사이에 있는 기업은 입금 불산입률이 80%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합니다. 4월에 공개매수를 발표한 한세실업이 이 케이스입니다. 공개매수 목적을 경영권 안정이라고 공시하였지만 이미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6%였기 때문에 경영권과는 무관한 공개매수였고 실질적인 이유는 세법 개정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한세예스24홀딩스의 지분율이 42%였는데 공개매수를 통해 8%를 추가로 확보하여 50%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세실업 외에도 지분율이 20% 미만인 일반 법인도 공개매수 니즈가 강해지게 됩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면 입금 불산입률이 30%에 불과했지만 20%만 넘어서면 바로 80%로 큰 폭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매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개별 기업의 케이스 스터디로 가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 기업 리스트를 오르비스 투자자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 댓글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자료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